20년 전 모든 재산을 빼앗은 형수. 지금은 서울역 노숙자가 되어 내 앞에 무릎 꿇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2004년 3월 15일, 형 정민의 장례식이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형을 보내면서 나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형은 나보다 5살 위였지만 언제나 친구 같은 존재였다. 정우야, 울지 마. 형이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형수 박미란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형수는 형과 결혼한 지 8년째였고 나에게는 친누나 같은 존재였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글쎄, 아직 생각이 안 나. 형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알찬 회사였다. 연매출 50억 정도의 중소기업이었다. 형수님, 회사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형 회사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다. 형은 언젠가 이 회사를 내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정우야, 고마워. 내 형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네, 알아요. 형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결혼 8년째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형과 형수 모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형은 나를 아들처럼 여겼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형수가 나를 불렀다. 정우야, 너와 상의할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회사 일인데. 내 형이 빚이 좀 있었나 봐. 빚이요? 응.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대출금이 20억 정도 있다고. 깜짝 놀랐다. 형이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럼 회사 자산으로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회사 부동산도 모두 담보로 잡혀 있대. 형수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회사를 살려보시죠.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 혼자서는 무리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다. 형이 정말 그렇게 큰 빚을 졌을까? 평소 형은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틀 후 형수가 또 나를 불렀다. 정우야, 미안한 얘기인데. 뭔데요? 내 형이 너에게 물려주려던 회사 지분 30% 있잖아. 네. 형은 생전에 회사 지분 30%를 내 명의로 해뒀다. 언젠가 정식으로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네. 회사 정리하려면 그것까지 현금화해야 해. 가슴이 답답했다. 형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인데. 형수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미안해. 정우야. 정말 미안해.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너 같은 동서를 둬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나는 형이 남겨준 지분을 포기했다. 형수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한 달 후 회사가 정리됐다. 모든 자산이 매각됐고 직원들은 해고됐다. 나도 일자리를 잃었다. 정우야, 정말 미안해. 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형수님.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넌 정말 착하다. 내 형이 널 아낀 이유를 알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형수를 의심하지 않았다. 형수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만난 회사 직원이 말했다. 정우 씨, 형수님이 새 회사 차린 것 같아요. 새 회사요? 같은 업종으로요. 그것도 규모가 꽤 크다고 들었는데요.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꼈다. 빚에 허덕인다던 형수가 어떻게 새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지?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형수는 형이 죽기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형이 죽자마자 남은 자산을 모두 챙겨서 새 회사를 차린 것이었다. 형의 빚이라고 했던 20억도 거짓이었다. 형수가 자신의 빚을 형 명의로 돌린 것이었다. 이럴 수가. 형수에게 속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형을 이용한 것이 더 분노스러웠다. 바로 형수를 찾아갔다. 형수님, 이게 뭡니까? 증거 서류를 내밀었다. 정우야, 그게 형수님이 형 돈을 빼돌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우야,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이해요? 이게 이해할 일인가요? 너는 어려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래서 형을 배신하신 거예요? 배신이라니. 나도 살아야지. 형수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다. 예전에 따뜻했던 형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제 지분도 돌려주세요. 그건 이미 정리됐어. 형수님, 정우야, 너도 철들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날 이후 형수와는 연락이 끊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일자리도, 재산도, 믿었던 사람도. 2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46살이 됐다. 형이 죽은 후 2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절망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몇 달간 술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돈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철물점이었다.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지만 성실하게 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몇 년 후에는 철물 유통업체로 확장했다. 여전히 작은 규모였지만 꾸준히 성장했다. 결혼도 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의 소개로 만난 아내 수연이와 35살에 결혼했다. 수연이는 간호사였는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들 준석이도 낳았다. 지금 8살인 준석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준석이는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이제는 중견 건설자재 유통업체 대표가 됐다. 직원도 30명 정도 되고 연매출도 100억 원을 넘겼다. 형이 운영하던 회사보다 2배는 큰 규모였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치하지 않았다. 검소하게 살면서 직원들을 잘 챙겼다. 20년 전 형수에게 당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더 신중해졌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쓰러졌다. 중년 여성이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나는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여성을 도와주려는 순간 얼굴을 봤다. 박미란 형수였다. 20년 만에 보는 형수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옷차림이 초라했다. 정호야? 형수도 나를 알아봤다. 형수님, 20년 만에 재회였다.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다. 정호야, 정말 너구나. 많이 컸네. 형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나는 그냥. 형수가 말을 흐렸다. 자세히 보니 손에는 낡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옷도 많이 낡아 있었다.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냥 집에. 집이 어디세요? 형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뭔가 이상했다.
형수님, 혹시 그때 경찰관이 다가왔다. 아주머니, 또 여기 계시네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죄송해요. 형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 아세요? 경찰관이 나에게 물었다. 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분이 요즘 여기서 노숙하고 계세요. 노숙? 형수가? 이분 좀 잘 부탁드려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경찰관이 가고 나서 형수와 단둘이 남았다. 형수님, 정말 노숙하고 계신 거예요?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정우야, 미안해. 20년 전 나를 배신했던 그 형수가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세상의 아이러니였다. 형수님,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말하기 부끄러워. 저한테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형수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사업이 망했어. 10년 전에. 새로 차리신 회사요? 응, 그것도 망하고. 다른 사업도 했는데 다 망했어. 그럼 집은? 집도 날아갔어. 빚보증도 서고. 모든 걸 다 잃었어.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은요? 재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도 내가 망하니까 떠났어. 형수가 계속 울었다. 정우야, 나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20년 전 나를 배신했던 형수가 이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동정, 안타까움, 복잡함. 형수님, 일단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2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형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호야, 나 정말 바보였어. 형수가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다. 20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업이 어떻게 망하신 거예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 내 형 회사로는 만족하지 못했거든. 형수가 한숨을 쉬었다. 새 회사 차리고 나서 규모를 너무 빨리 키우려고 했어. 대출받아서 사업 확장하고 투자도 받고. 그래서 처음 몇 년은 잘 됐어. 매출도 늘고 돈도 많이 벌었지. 그때는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형수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 건설 경기가 확 죽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어. 그럼 규모를 줄이셨어야죠. 그걸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남들한테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형수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더 큰 도박을 했어.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결국 다 잃었지. 집까지 날아간 게 그때인가요? 아니야. 그땐 집은 남아 있었어. 하지만 재기하려고 계속 사업을 했거든. 그래서 더 망한 거군요. 맞아.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보증 서줬다가 떠안기도 하고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어. 형수가 계속 울었다. 그때 재혼한 남편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내가 빚쟁이 되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 자녀는 없으셨어요? 없어. 그 사람 애들은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완전히 연을 끊었지. 형수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 것 같았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것저것 일했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더라. 지금은 2년 전부터 노숙해. 쪽방촌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쫓겨났어. 형수가 고개를 숙였다. 정우야, 나 정말 잘못했어.
내 형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형수님,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 형이 남긴 회사 그대로 운영했으면 지금도 괜찮게 살았을 텐데. 형수의 후회가 진심으로 보였다. 정우야, 너는 어떻게 지내? 장가도 갔니? 네, 장가 갔어요. 자식도 있고 아들 하나 있어요. 다행이다. 너는 잘 됐구나. 지금은 건설자재 유통업체 운영해요. 정말 사업 잘 되니? 그럭저럭요. 사실은 형수가 운영했던 회사보다 훨씬 컸지만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었다. 정우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많지 않아도 돼. 당분간 쪽방이라도 얻어서 살고 싶어. 20년 전 나를 배신했던 형수가 이제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복잡한 기분이었다. 형수님, 일단 오늘은 모텔에서 주무세요. 모텔비를 주며 말했다. 정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정말 나 같은 사람 또 만나줄 거야? 형수님이잖아요. 형수가 오열했다.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형수 만났어. 정말? 어떻게 지내시던가? 그게 좀 안 좋게 지내시더라.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세상에, 그렇게 됐구나.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당신이 결정한 걸 따를게. 형수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그래도 형수잖아. 그러게. 참 복잡하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20년 전 그 배신감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형수의 초라한 모습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수할 기회가 온 건가? 아니면 용서할 기회가 온 건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새 형수 생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점심시간에 형수와 만나기로 했다. 어제와 같은 카페에서 만났다. 정우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형수가 조금 나아 보였다. 씻고 와서 그런가. 형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일자리라도 구해야겠지.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청소든 뭐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야. 형수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형수님,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래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다. 나도 놀랐다. 뭐라고? 너 정말 그런 생각이야? 네, 우리 회사에 청소나 사무보조, 또 일자리 있어요. 정우야, 나 같은 사람을 왜? 형수님이니까요. 형수가 또 울기 시작했다. 정우야, 나는 너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수님,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정말, 정말 괜찮아? 사실 마음이 복잡했다. 형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아직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20년 전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형수가 고개를 숙였다. 정우야, 정말 미안해. 20년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형수님이 형한테 한 일도 사과해 주세요. 응, 정민아, 형수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형수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일하셔야 해요. 당연하지.
정말 열심히 할게.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내일부터 새로 들어오실 분이 있어요. 박미란 씨라고 하는데 청소와 사무보조 일을 맡으실 거예요. 사장님 친척분이세요? 비슷한 사이예요. 직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워낙 사람이 자주 바뀌는 자리라서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다. 여보, 형수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했어. 그래, 잘했네. 잘한 걸까? 당신이 결정한 거면 잘한 거지. 복잡해. 미워하면서도 안타깝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석이가 끼어들었다. 아빠, 형수가 뭐예요? 아빠, 형의 부인이야. 아, 삼촌 아줌마요? 비슷해.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좀 어려운 상황이셔서 아빠가 도와드리는 거야. 아빠가 착하네요. 준석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석아, 아빠가 항상 착한 건 아니야. 화날 때도 있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착한 거예요. 아이의 말이 맞았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옳은 일이었다. 그날 밤 형 꿈을 꿨다. 정호야, 잘했어. 형, 내가 잘한 걸까? 응, 미란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형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사람은 실수하는 거야. 중요한 건 뉘우치는 마음이지. 형? 정호야, 착하게 살아. 그게 형이 바라는 거야. 꿈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형도 형수를 용서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형수가 출근했다. 정호야, 아니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형수님,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사장님. 형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사무보조 일도 성실하게 했다. 직원들도 형수를 좋게 봤다. 새로 오신 분 일 정말 잘하시네요. 경력이 있으신가 봐요. 형수가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다. 일주일 후 형수가 내게 말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형수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저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내 집이 생겼어요. 형수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20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형수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회사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고 직원들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알아서 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직원들이 형수를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좋아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형수는 항상 겸손했다. 20년 전에 교만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어느 날 저녁 형수가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시간 괜찮으세요? 네, 뭔 일이세요? 이거 드리려고 해서요. 형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뭐예요? 첫 월급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케이크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형수님, 이걸 왜? 사장님, 아드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은 케이크 좋아하잖아요. 형수가 준석이를 생각해서 준 선물이었다. 형수님 돈으로 이런 걸 사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주고 싶어서 샀어요. 형수의 진심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날 집에 가서 아내와 준석이에게 케이크 상품권을 줬다. 형수가 준석이 주라고 하셨어. 와,
정말요? 고마워요. 준석이가 신나했다. 여보, 형수분이 정말 마음이 고우시네. 그런 것 같아. 조금씩 형수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 손님이 왔는데 화장실이 막혔다. 어떻게 하죠? 손님이 계시는데. 직원들이 당황했다. 제가 해결할게요. 형수가 나서서 막힌 화장실을 뚫었다. 더러운 일이었지만 마다하지 않았다. 박 선생님,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수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20년 전에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형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형수님, 요즘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보람을 느껴요. 보람요? 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요. 형수의 얼굴이 밝았다. 20년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돈만 생각했죠. 형수님. 정호야, 아니 사장님, 제가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 욕심, 내 체면, 내 돈.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형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요? 사람의 소중함이요. 예전에는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는데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형수의 말에 감동받았다. 특히 사장님 같은 분이요. 저를 용서해주고 일자리까지 주시고. 형수님,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했다. 알아요. 당연해요. 제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형수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겠어요.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 형수와의 관계가 조금 더 편해졌다. 여전히 20년 전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적어도 현재의 형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았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아빠, 준석이었다. 학교가 일찍 끝나서 회사로 온 것이었다. 준석아, 어서 와. 아빠, 회사 정말 커요. 준석이가 신기하다는 듯 둘러봤다. 준석이구나. 형수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준석이가 인사했다. 안녕, 준석아. 나는 박미란 이모야. 아, 케이크 사주신 분이요?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형수가 반가워했다. 고마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다. 또 사줄게. 정말요? 준석이가 눈을 반짝였다. 그날 형수는 준석이를 정말 예뻐했다. 준석이도 형수를 금방 좋아하게 됐다. 이모는 뭐 하세요? 회사 청소하고 아빠 일도 도와드려. 어려워요? 아니야, 재밌어. 형수가 준석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준석아, 이모가 간식 사줄까? 좋아요. 형수가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왔다. 이모, 고마워요. 천만에. 준석이가 예뻐서 그래. 준석이를 보는 형수의 눈빛이 따뜻했다. 아이가 없었던 형수에게는 준석이가 특별했을 것 같았다. 아빠, 박 이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준석이가 말했다. 그래. 네, 저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다행이네. 아빠, 박 이모가 저희 가족이에요?
비슷해. 그럼 박 이모도 집에 초대하면 안 돼요? 준석이의 순수한 제안이었다. 글쎄, 저는 박 이모랑 더 놀고 싶어요.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다. 준석이가 형수를 집에 초대하고 싶대. 준석이가? 응, 형수를 정말 좋아해. 그럼 초대하지.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가 어려워.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그분도 가족 같은 분이잖아. 다음 날 형수에게 말했다. 형수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뭐라고? 정말요? 준석이가 형수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요. 세상에.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형수가 감격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가도 돼요? 물론이에요. 주말에 형수가 집에 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이모. 준석이가 달려가서 형수를 안았다. 준석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내도 형수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이모, 이거 드세요. 준석이가 반찬을 형수 그릇에 올려줬다. 고마워, 준석아. 이모는 가족이 없어요? 준석이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모는 혼자 살아. 왜요?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준석이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형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내가 물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정말 오랜만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형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모,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준석이가 갑자기 말했다. 준석아, 이모가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준석이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준석아, 고마워. 하지만 이모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왜요? 어른이 되면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어. 형수가 준석이를 잘 달랬다. 그날 저녁 형수가 집에 가면서 말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형수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형수가 눈물을 글썽했다. 또 놀러 오세요. 정말요? 네, 준석이가 좋아하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형수와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20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현재의 형수는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형수가 아팠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좀 어지러워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과로였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사장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푹 쉬세요. 며칠 쉬시라고 했지만 형수는 금방 나와서 일했다. 형수님, 더 쉬셔야죠.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생각이요? 내 형 생각. 그리고 제가 한 일들. 형수가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 그런 생각 그만하세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요. 특히 밤에. 그날 저녁 형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형수님, 20년 전 일을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세히요. 왜요? 듣기 싫으실 텐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형수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내 형이 죽기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얼마나 전부터요? 1년 정도 전부터. 그때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 충격적인 말이었다. 다른 남자요? 응. 내가 바람을 피웠어. 형수가 고백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 같은 업계 사람이었는데 점점 가까워졌지. 형이 알고 있었나요? 모를 거야. 조심스럽게 했으니까. 그래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 남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해달라고 했어.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보같이 사랑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어. 회사 돈을 조금씩 빼서 그 남자에게 줬지. 얼마나요? 5억 정도. 그때는 큰 돈이었어. 그럼 형이 죽었을 때 그 남자와 함께 새 회사를 차릴 계획이었어. 내 형 자산까지 정리해서.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정우야, 나 정말 나쁜 여자였어. 내 형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 회사 차리고 2년 정도는 잘 됐어. 그런데 그 남자가 또 바람을 피우더라. 형수님을? 응, 나보다 젊은 여자랑. 그래서 헤어졌지. 그 이후로는 혼자 사업하신 거고요? 맞아. 그런데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 남자가 경영을 담당했거든. 형수의 몰락 과정이 이해됐다. 형수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든 건 당연하지.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후회 많이 하셨죠? 매일 후회해. 특히 내 형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서 죽고 싶어. 형수가 오열했다. 내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불행했을 거야. 형수님, 정호야, 나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있어. 내 형 몰래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훔치고 너까지 속이고 나는 정말 나쁜 여자야. 형수의 자책이 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달라져 봤자 뭐해.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는데. 형수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미래? 네. 앞으로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있어요. 모든 사람은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형수가 나를 바라봤다. 정우야, 너는 정말 착하다.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다니. 형수님,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형수의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형수가 형을 배신한 것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형수의 후회도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보고 싶었다. 형도 하늘에서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부장이 급하게 뛰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대금 회수가 안 돼요. 거래처에서 부도가 났대요. 얼마나요? 15억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15억은 우리 회사에는 큰 돈이었다. 확실해요? 네, 방금 확인했어요. 완전히 망했대요. 회사가 위험해졌다. 15억을 회수 못하면 우리도 어려워진다. 다른 거래처는 어떻게 돼요? 다들 현금 결제를 요구해요. 신용거래 안 해준대요. 설상가상이었다. 자금 상황은 2개월 정도밖에 못 버텨요. 정말 큰 위기였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2개월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직원들이 불안해했다. 사장님, 우리 월급은 괜찮죠? 최대한 노력할게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형수가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회사 일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떤 일인데요? 상황을 설명해 줬다. 세상에. 15억이요? 네. 회수가 안 돼서 큰일이에요. 형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없을까요? 형수님이 뭘 도와요? 돈은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형수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절했어요. 뭐라고?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대출 연장 안 해준대요. 정말 절망적이었다. 그럼 다음 달까지밖에 못 버티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어. 얼마나 어려운데? 상황을 설명해 줬다.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우리 집도? 응. 회사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잡았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집까지 잃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준석이는 어떻게 해? 정말 막막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20년 전 형수처럼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 가니 형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네. 사장님,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뭐요? 사장님, 거래처 부도난 회사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거기 사장을 알거든요. 정말요? 네.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개인 재산은 있어요. 그래도 회사가 부도났는데. 사장님, 제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형수님이요? 네. 제가 그 사람이랑 협상해 볼게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잃을 게 없어요. 형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형수가 그 거래처 사장을 찾아갔다. 3일 후 돌아온 형수가 말했다. 사장님, 7억 받아왔어요. 뭐라고? 15억 중에 7억이요. 나머지는 분할로 받기로 했어요. 어떻게요? 제가 좀 강하게 나갔어요. 개인 재산까지 추적해서 압박했어요. 형수가 해낸 일이었다.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예전에 사업할 때 배운 거예요. 나쁜 목적으로 배웠지만 이번에는 좋은 일에 썼어요. 7억을 회수한 덕분에 회사가 숨통이 트였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저도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날 형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준 형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형수 덕분에 회사 위기를 넘긴 후 나는 형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 형수님,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다. 여보, 형수님을 우리 회사 정식 직원으로 하려고 해. 그래, 좋은 생각이네. 아빠, 박 이모가 정식 직원이 되는 거예요? 준석이가 신나했다. 응, 이모가 우리 회사를 많이 도와주셨거든. 박 이모 짱. 다음 날 형수에게 제안했다. 형수님, 우리 회사 총무팀장으로 일하실래요? 뭐라고요? 팀장이요? 네. 형수님이 자격이 충분해요. 사장님, 저는 청소만 해도 감사한데, 형수님은 경영 경험도 있고, 이번에 능력도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급여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팀장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충분해요. 형수가 총무팀장이 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박 팀장님, 정말 일 잘하시네요. 직원들이 형수를 인정했다. 고마워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형수는 여전히 겸손했다. 한편으로는 20년 전 일에 대해서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형수님, 이제 20년 전 일은 완전히 잊어버려요. 사장님, 저도 형수님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정말요? 네. 형수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형수를 집에 초대했다. 형수님,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정말요? 네. 준석이도 형수님을 정말 좋아하고요. 박이모, 준석이가 달려와서 형수를 안았다. 준석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이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형수가 준석이를 꼭 안았다. 그날 밤 형수가 말했다. 사장님,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20년 동안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네.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정우라고 불러주세요. 정우라고요? 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정우야. 고마워. 저도 형수님이라고 부를게요. 좋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됐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형 무덤에 함께 갔다. 형, 형수랑 화해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형수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정우와 잘 지낼게. 정우 가족도 잘 돌볼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다.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형, 고마워. 형수를 용서해줘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다. 형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20년 전의 배신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됐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행복했다. 형수와 완전히 화해한 지 1년이 지났다. 회사도 안정됐고 가족 관계도 좋았다. 형수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다. 정우야, 오늘 준석이 학예회잖아. 맞다. 형수님도 같이 가시죠.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준석이가 형수님 오시길 바라는데요. 준석이의 학예회에 온 가족이 함께 갔다. 형수도 우리와 함께 앉아서 준석이를 응원했다. 할머니, 저 잘했죠? 준석이가 형수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 잘했어. 다음에 또 보러 와주세요. 물론이지.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정호야, 내가 아픈 것 같아. 어느 날 형수가 말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자꾸 아파. 그리고 소화도 안 돼.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위암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이기 정도로 보입니다. 빨리 수술하면 완치 가능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형수가 고개를 숙였다. 정우야, 나는 수술 안 받을게. 왜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 형수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때문에 너희 가족이 고생할 수는 없어.
형수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형수가 끝까지 거부했다. 집에 와서 가족 회의를 했다. 여보, 형수님 수술비 우리가 대줘야지. 당연하지. 가족인데. 아빠, 할머니 많이 아파요? 준석이가 걱정했다. 수술하면 나아져. 그럼 빨리 수술하세요. 할머니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셔.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준석이의 순수한 말이 옳았다. 다음 날 형수를 설득했다. 형수님, 수술 받으세요. 정우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형수님, 돈 걱정 말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하지만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 제가 마련할게요. 정우야. 형수님, 20년 전에 형수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는 도운 게 아니라 속인 거였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형수님이 저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이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결국 형수가 수술을 받기로 했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지? 은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수술 당일 온 가족이 병원에 갔다. 할머니, 무서워요? 준석이가 물었다. 응, 조금 무서워. 괜찮아요. 할머니는 용감하니까. 고마워, 준석아. 수술은 5시간 걸렸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모든 가족이 걱정했다. 여보, 형수님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의사가 완치 가능하다고 했잖아. 아빠, 할머니 언제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수술 잘 됐습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안도했다. 정말요? 완치된 거예요? 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형수를 보며 눈물이 났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정우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가족인데. 내가 정말 복받은 여자야. 너 같은 동서를 만나서 그날부터 온 가족이 형수를 돌봤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준석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형수를 돌봤다. 고마워, 준석아. 할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응, 빨리 나을게. 한 달 후 형수가 퇴원했다. 정우야, 정말 고마워.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오래 살면서 너희 가족 잘 돌볼게. 형수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 형수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형수가 완전히 회복한 후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정우야, 나 새로운 꿈이 생겼어. 무슨 꿈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어떻게요? 내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고 싶어. 형수의 새로운 꿈이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형수님처럼 많은 경험을 한 분이 상담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마워. 용기를 얻었어. 형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공부하세요? 응, 할머니도 공부해. 어려워요? 조금. 하지만 재밌어. 준석이도 형수의 공부를 도와줬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준석이가 선생님이네. 6개월 후 형수가 자격증을 땄다. 정호야, 자격증 받았어.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회사 건물 한쪽에 작은 상담실을 만들어줬다. 형수님 상담실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네. 여기서 상담하세요. 정우야. 정말 고마워. 형수의 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언제든 오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선생님, 저는 사업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형수의 상담은 특별했다. 직접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됐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행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다시 시작해 볼게요. 형수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할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응, 다들 힘든 분들이야. 할머니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도 도움받고 그분들도 도움받고 준석이도 형수의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년 후 형수의 상담실은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박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던데요. 네, 경험이 풍부하셔서 그래요. 신문에서도 형수를 취재했다. 인생 2막을 시작한 박미란 씨의 감동 스토리. 기사 제목이었다. 형수님, 유명 인사 됐네요. 부끄러워. 이런 거 안 좋아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어느 날 특별한 방문자가 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선생님 기사를 보고 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도 사업 실패해서 힘들어요. 부모님께도 실망만 드리고.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형수가 그 여성을 상담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요? 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았죠.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고마워요.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오세요. 언제든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형수가 말했다. 정호야, 나 정말 보람을 느껴. 형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계세요. 내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네,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어요. 고마워. 너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형수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형수를 자랑스러워했다. 여보, 형수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러게.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 할머니 짱. 준석이도 형수를 응원했다. 형수의 새로운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20년 전의 실패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산이 됐다. 인생은 정말 신기했다. 형수와 다시 만난 지 5년이 지났다. 이제 형수는 60세가 됐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정호야, 우리 상담센터 확장하자. 확장이요? 응,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형수의 상담실은 이제 작은 상담센터가 됐다. 상담사도 3명으로 늘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로 확장할까요? 옆 건물 임대하면 어떨까? 그럼 임대료가 많이 들 텐데. 괜찮아. 요즘 상담 수익도 나오고 있잖아. 형수의 상담센터는 이제 유료 상담도 받았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상담해줬지만. 그럼 확장해 보시죠. 새로운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미란 희망상담센터. 이름도 정식으로 지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형수를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형수의 인사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준석이도 13살이 되어 형수의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우는 일 할래요. 정말 고마워, 준석아. 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멋있어요. 형수가 준석이를 꼭 안았다.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할머니가 더 힘이 나. 한편 우리 회사도 계속 성장했다. 정호야,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 넘었네. 그러게요. 정말 많이 컸어요.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형수님이 총무팀장으로 회사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형수는 이제 우리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됐다. 직원들도 모두 형수를 존경했다. 박 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죠. 어느 날 형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정호야, 우리 회사에서 직원 상담 프로그램 하면 어떨까? 직원 상담이요? 응,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회사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내가 직접 상담해 줄게. 그렇게 우리 회사에 직원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팀장님, 저 요즘 가정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그래, 이야기해봐.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형수의 상담 덕분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우리 회사 정말 좋네요. 다른 회사에는 이런 프로그램 없는데 박 팀장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회사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연말 직원 총회에서 형수가 특별상을 받았다. 올해의 MVP는 박미란 팀장님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받는 거예요. 형수의 수상 소감에 또다시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에서 축하 파티를 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준석아. 할머니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인기 많으세요. 그럴까? 네. 직원들이 할머니 정말 좋아해요. 가족 모두가 형수를 자랑스러워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다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수님이 노력하신 결과예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그때 모든 것을 잃었던 형수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다.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준석이가 고등학생이 됐다. 아빠,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 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준석이가 형수의 영향을 받아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했다. 정말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 네, 할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형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준석아, 정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준석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다. 어려서부터 형수의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남을 돕는 마음이 컸다. 할머니, 제가 대학생 되면 상담센터에서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할머니가 늙어서 힘들 때 준석이가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 네, 꼭 도와드릴게요. 그해 여름 준석이는 형수의 상담센터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석이라고 해요. 안녕, 준석아. 박 선생님 손자니?
네, 할머니 도우러 왔어요. 준석이는 상담센터 청소도 하고 방문자들 안내도 했다. 준서가 정말 열심히 하네. 재밌어요. 그리고 할머니 일 도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형수가 준석이를 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웠다.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자라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느 날 상담센터에 특별한 방문자가 왔다. 혹시 박미란 선생님 계세요? 30대 남성이었다. 네, 제가 박미란인데요. 선생님, 저는 5년 전에 선생님께 상담받았던 김정훈이라고 해요. 아, 정훈 씨. 오랜만이네요. 네, 그때 선생님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잘 지내셨나 봐요. 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남성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뭐예요? 상담센터 후원금이에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니까 다른 분들도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 형수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성공한 후 다시 찾아와서 후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할머니한테 도움받은 분들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 할머니도 놀라워. 할머니가 그만큼 잘 도와주셨으니까요. 아니야.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한 거지. 형수는 여전히 겸손했다. 준석이가 고3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형수가 아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었다.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네, 나이가 있으셔서 조심해야 해요. 형수가 입원하자 온 가족이 걱정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준석이가 매일 병원에 왔다. 준서가 공부해야 하는데 왜 자꾸 와? 할머니가 아프신데 공부가 어떻게 들어와요? 안 돼. 대학 입시가 중요한데.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준석이의 말에 형수가 감동했다. 우리 준석이 정말 착하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가 대학 합격하면 같이 축하해야 하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2주 후 형수가 퇴원했다. 할머니, 준석이가 달려와서 형수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이제 괜찮으세요? 응, 완전히 나았어. 그해 12월 준석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온 가족이 준석이의 합격을 축하했다. 준석아,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준석이는 정말 형수를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짜 할머니보다 더 가까웠다. 할머니, 제가 대학생 되면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할머니가 늙어가는데 준석이가 있으니까 든든해. 네, 할머니 일을 계속 이어갈게요. 준석이의 말에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선한 마음이 세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형수가 64세가 됐다. 정호야, 나 큰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이세요?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 뭐라고요? 깜짝 놀랐다. 형수가 지난 몇 년간 상담센터 수익으로 모은 돈이 꽤 됐는데 그걸 다 기부한다는 것이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새 생명도 얻었고 가족도 생겼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정호야, 나는 이미 행복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형수의 결심이 확고했다. 어떻게 기부하실 건데요?
장학금 재단을 만들려고 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담센터도 완전히 무료로 운영할 거야.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하세요? 상관없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형수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다. 박미란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매년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석이가 감탄했다. 별거 아니야.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기부할 거예요. 그럼 좋겠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이라고 해요. 고등학생 여학생이었다. 안녕, 영희야. 장학금 받게 된 거 축하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공부 열심히 해. 네. 꼭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중요해. 장학생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할머니, 장학생들이 모두 착해요. 그러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마음이 착한 것 같아. 한편 상담센터도 완전 무료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돈 안 받으시면 센터 운영이 어려우시겠어요.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죠. 정말 감사해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료 상담은 엄두도 못 냈거든요. 걱정 마세요. 언제든 오세요.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3배로 늘었다. 할머니, 너무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바쁜 게 좋아. 건강은 챙기세요. 걱정 마. 할머니는 튼튼해. 하지만 걱정이 됐다. 형수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다. 형수님, 상담사를 더 고용하시죠.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어. 그건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 네, 우리도 사회공헌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상담센터에 상담사 2명이 더 들어왔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어요. 고마워, 정호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느 날 TV에서 형수를 인터뷰했다. 박미란 씨, 전 재산을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사랑, 새로운 기회, 건강. 정말 많은 걸 받았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거예요. TV 방송 후 형수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박미란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기부하고 싶어요. 형수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할머니,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부끄러워. 이런 관심 받을 일 아닌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고마워, 준서가. 그해 연말, 형수가 지역 봉사상을 받았다. 올해의 봉사왕은 박미란 씨입니다. 시상식에 온 가족이 참석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이 상은 혼자 받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 받는 거야.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준석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할머니, 저 사회복지학과 수석 입학했어요. 정말? 우리 준석이 최고야. 준석이는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할머니, 제가 대학에서 잘 공부해서 할머니보다 더 많은 사람들 도울 거예요. 그럼 좋겠다.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 준석이는 대학에서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이준석이에요.
준석이구나. 반가워.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준석이는 주말마다 상담센터에서 봉사했다. 준석아, 정말 열심히 하네. 재밌어요. 그리고 할머니 도우니까 보람 있어요. 대학 동기들도 준석이를 통해 상담센터를 알게 됐다. 준석아, 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상담센터가 유명하더라. 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봉사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대학생 봉사단이 만들어졌다. 할머니, 제 친구들이 봉사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고마워. 모두 10명이에요. 그럼 센터가 더 활발해지겠네. 대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상담센터가 더욱 활기차졌다. 선배님,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고마워. 일단 방문자 안내부터 해보자. 네. 젊은 대학생들의 에너지가 상담센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할머니, 대학생들이 와서 센터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네. 준석이는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준석아, 성적표 나왔어? 네, 1등 했어요. 우와, 우리 준석이 정말 똑똑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 고마워. 계속 열심히 해. 2학년이 되어서는 준석이가 상담센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준석아, 이제 직접 상담도 해보자.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충분히 배웠어. 준석이의 첫 상담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석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해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사업 실패해서 힘들어요. 준석이가 형수에게 배운 대로 상담을 시작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상담이 끝난 후 그분이 말했다. 준석 씨,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네, 그럴게요. 형수가 준석이를 자랑스러워했다. 준석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너는 타고난 상담사야. 정말요? 응, 사람들이 너를 편안해 하더라. 준석이도 상담하는 재미를 알게 됐다. 할머니, 상담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네, 이제 알겠어요. 3학년이 되어서는 준석이가 상담센터의 부센터장이 됐다. 준석아, 이제 센터 운영도 배워보자. 네. 준석이는 센터 관리, 봉사자 교육, 예산 관리 등을 배웠다. 할머니, 센터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지? 하지만 보람 있지? 네, 정말 보람 있어요. 대학 마지막 학년이 되어서는 준석이가 거의 센터장 역할을 했다. 할머니, 이제 저 혼자서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할머니가 안심이네. 할머니는 이제 쉬세요. 아직 안 늙었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준석이가 형수를 정말 잘 돌봤다.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았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준석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 대학원 가려고 해요. 대학원? 네, 더 공부해서 할머니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열심히 해. 할머니도 계속 건강하세요. 그럼 우리 준석이 박사 되는 걸 봐야지. 형수와 준석이의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준석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담 전문가가 됐다. 할머니, 저 박사학위 받았어요. 우와,
우리 준석이가 박사님이 됐네. 형수가 70세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준석이는 이제 박미란 희망상담센터의 센터장이 됐다. 준석 박사님,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직원들이 물었다.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좋습니다. 준석이는 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이제 온라인 상담도 시작해보자. 온라인 상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요. 시대에 맞게 센터를 현대화했다. 할머니, 이제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온라인 상담이 시작되면서 정말 전국에서 상담 신청이 들어왔다. 박사님, 부산에서 상담 신청 왔어요. 대전에서도 왔고요. 좋아요. 모두 받아주세요. 준석이의 리더십 하에 센터가 전국적인 기관이 됐다. 할머니, 이제 우리 센터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고마워. 내가 잘해서 그래. 한편 나도 회사를 준석이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석아, 너 회사 경영에 관심 있니? 저는 상담센터 일이 더 좋아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지? 아빠가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 준석이가 제안했다. 아빠,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사회적 기업? 네, 이익보다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요.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게 우리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됐다. 이제 우리 회사도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겠네요. 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형수는 정말 기뻐했다. 정호야, 너희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형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 마음이 착해서 그래. 같은 해 가을, 형수에게 큰 상이 수여됐다. 국민포장 수상자 박미란 씨. 청와대에서 시상하는 큰 상이었다.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온 가족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미란 씨는 30년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형수가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형수는 여전히 겸손했다. 특히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준 정호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형수가 우리를 언급하자 눈물이 났다. 시상식 후 기자들이 인터뷰했다. 박미란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후계자는 있으신가요? 네, 제 손자 같은 준석이가 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을 더 훌륭하게 이어갈 거예요. 형수가 준석이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에서 축하 파티를 했다.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이 모든 게 너희들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하신 결과예요. 정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형수님도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그날 밤 형수가 말했다. 정호야,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형수와 만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인 것 같았다. 형수가 73세가 됐다. 여전히 건강했지만 예전보다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준석이가 걱정했다. 괜찮아. 할머니는 일하는 게 더 좋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는 게 아니라 보람을 느끼는 거야. 형수는 여전히 매일 상담센터에 나와서 일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자주 피곤해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 병원에 가보니 심각한 병이 발견됐다. 간암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얼마나?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형수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할머니, 준석이가 울었다. 괜찮아, 준석아.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아니에요. 더 오래 사셔야 해요. 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형수는 의외로 담담했다. 정호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형수님,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가 아니야. 감사하는 거지. 뭐가 감사해요? 너희를 만날 수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서.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에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했었어. 하지만 너희를 만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형수님, 정호야, 너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날부터 형수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준서가, 센터 잘 부탁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더 훌륭하게 이어갈 거라고 믿어.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잊지 마.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네, 명심할게요. 형수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상담센터 일을 놓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할 거야.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 이 일이 내 생의 마지막 의미야. 어느 날 형수가 나를 불렀다. 정호야,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무슨 고백이에요? 20년 전에. 정말 미안했어. 형수님, 그 일은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형한테도, 너한테도. 형수가 다시 그때 일을 사과했다. 하지만 너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형수님도 스스로 노력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기회를 줬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형수님 덕분에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호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준석이 잘 부탁해.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대신해줘.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으니까. 형수님, 약속해줘.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형수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 준석이가 울부짖었다. 준석아, 할머니가 평안하게 가셨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온 가족이 형수의 죽음을 애도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선생님을 잊지 않겠어요. 형수에게 도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형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알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형수의 일생을 돌아봤다. 20년 전의 배신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봉사까지. 정말 극적인 인생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준석이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도 마음속으로 형수에게 인사했다. 형수님, 고마웠어요.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형수가 세상을 떠난 후 1년이 지났다. 박미란 희망상담센터는 준석이가 이어받아서 더욱 발전시켰다. 할머니, 센터가 정말 커졌어요. 매일 형수 사진 앞에서 준석이가 인사했다. 이제 전국에 지점이 10개나 생겼어요. 형수의 상담센터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된 것이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준석이는 정말 형수의 뜻을 잘 이어받았다. 박미란 장학재단도 계속 운영됐다. 올해 장학생이 100명이에요. 매년 장학생 수가 늘어났다. 할머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장학생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 선생님, 저 의사가 됐어요. 축하해요. 박미란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장학생들이 성공한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한편 준석이는 결혼도 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결혼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준석이 부부는 모두 사회복지 일을 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할머니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보자. 좋아요. 2년 후 준석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할머니,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 미래 미자의 선할 선자. 미선이 어때요? 좋아요. 박미란 할머니의 미자를 따서 그렇게 준석이 아들 이름이 미선이가 됐다. 미선아,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아이가 자라면서 준석이는 형수 이야기를 자주 해줬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어떻게 훌륭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거든. 저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미선이도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마음이 컸다. 아빠, 상담센터에 가고 싶어요. 왜? 할머니가 일하시던 곳 보고 싶어요. 상담센터에는 형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분이 박미란 할머니세요. 우와, 정말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럼 정말 착한 분이셨거든. 그날부터 미선이도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어머, 귀여운 아이네. 저는 박미란 할머니 증손자예요. 정말? 박미란 선생님의? 네.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미선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형수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됐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다. 박미란 희망상담센터는 이제 해외에도 진출했다. 할머니, 미국에도 센터가 생겼어요. 준석이가 형수 사진 앞에서 보고했다. 할머니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정말 형수의 선한 영향력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다. 박미란 모델이라고 불리는 상담 방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박미란 선생님의 상담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직접 경험한 아픔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요. 학계에서도 형수의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대학에서 할머니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셨구나. 그해 가을, 형수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졌다. 박미란 기념관. 형수의 일생과 업적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 할머니, 기념관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념관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박미란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형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정말 형수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이 이렇게 큰 영향을 남길 줄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미선이가 대학생이 됐다. 증조할머니, 저도 사회복지학과 갔어요. 미선이가 형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사대째 같은 길을 걷는 거네요. 나도 이제 80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할아버지, 저도 증조조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미선이는 정말 착하니까. 미선이는 어려서부터 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강한 분이셨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거든.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미선이는 대학에서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안녕하세요. 박미란 상담센터에서 왔어요. 박미란 선생님의? 네, 증손녀예요. 세상에, 정말요? 미선이가 형수의 증손녀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할머니처럼 착한 일 하려고 해요. 정말 훌륭하네요. 미선이도 상담에 재능이 있었다. 미선아, 너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 준석이가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증조할머니의 유전자야. 미선이는 대학 2학년 때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I 상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AI 상담? 네, 할증조할머니의 상담 방식을 AI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증조할머니, 모든 상담 기록과 방법론을 AI에 학습시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겠네. 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박미란식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2년간의 연구 끝에 박미란 AI 상담사가 완성됐다. 안녕하세요. 박미란 AI 상담사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정말 형수처럼 따뜻하게 상담하는 AI였다. 증조할머니, AI 상담사가 완성됐어요. 미선이가 형수 사진 앞에서 보고했다. 이제 증조할머니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AI 상담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미란 AI 상담사 정말 훌륭해요. 진짜 사람과 상담하는 것 같아요.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미선이의 AI 상담사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조할머니, 하루에 1만 명이 상담받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 미선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박미란 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이제 제가 증조할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고마워, 미선아. 할아버지도 지켜봐 주세요. 나도 이제 미선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정말 잘 키웠네. 형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 가르쳤어. 어느 날 미선이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전 세계 박미란 상담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합니다. 100개국의 상담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다. 증조할머니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미선이의 포부가 대단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증조할머니, 아프리카에도 센터가 생겼어요. 남미에도 생겼고요. 아시아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정말 형수의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다. 형수가 세상을 떠난 지 18년이 됐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 박미란 데이가 유엔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3월 15일을 세계 희망의 날로 지정합니다. 형수의 기일이 세계적인 기념일이 된 것이다. 증조할머니, 전 세계가 증조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나는 형수 꿈을 꿨다.
정호야, 고마워. 형수님,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 형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기회를 줬어. 저도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을. 정호야, 정말 고마웠어.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다. 20년 전 한강역에서 만난 초라한 형수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희망이 됐다.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나도 90세가 됐다. 미선이는 이제 30세가 되어 박미란 글로벌 재단의 회장이 됐다. 할아버지, 이제 전 세계 150개국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 증조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매일 아침 미선이는 형수 사진 앞에서 인사했다. 증조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었다. 40년이 지났지만 형수를 기억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미선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상대방도 사회복지사예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증조 할머니. 이 정신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미선이의 결혼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다. 박미란 선생님의 증손녀 결혼 축하해요. 정말 의미 있는 결혼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정말 전 세계적인 축제 같았다. 결혼 1년 후 미선이에게 딸이 태어났다. 할아버지,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미선이가 정해. 희망 희자의 사랑 애자. 희애 어때요? 좋네. 희망과 사랑이 담긴 이름이야. 박미란 증조 할머니. 정신을 이어받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5대째가 태어났다. 증조 할머니, 5대손이 태어났어요. 미선이가 형수 사진 앞에서 보고했다. 희애도 할증조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나는 95세가 됐고 미선이는 35세가 됐다. 희애는 5살이 되어 벌써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애예요. 어머, 정말 예쁘네. 저는 박미란 할머니 5대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 희애도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마음이 컸다. 엄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희애가 가장 착하니까. 그해 가을 나는 중병에 걸렸다. 할아버지, 미선이가 걱정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충분히 살았어. 아직 안 돼요. 미선아,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할아버지, 형수를 만나서 너희들을 키워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서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좋은 손녀를 둬서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하늘에서 증조 할머니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 형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말씀드릴게. 그날 밤 나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하늘에서 형수를 만났다. 정호야. 형수님, 40년 만에 재회였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형수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크게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신기해요. 다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형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지상의 미선이와 희애가 보였다.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할게요. 형수님,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잘하네요. 그러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안심이에요. 응, 이제 우리는 편안히 쉬자. 하늘에서 우리는 계속 지상을 지켜봤다. 박미란 글로벌 재단은 계속 성장했다.
미선이와 희애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증조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희애가 성인이 됐을 때는 전 세계 200개국에 상담센터가 있었다. 박미란 정신은 이제 전 인류의 공통 가치가 됐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자. 용서하고 사랑하자. 희망을 잃지 말자.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신념이 됐다. 형수가 세상을 떠난 지 48년이 됐을 때 희애의 딸 사랑이가 태어났다. 6대째였다. 증조할머니, 6대손이 태어났어요. 희애가 형수 사진 앞에서 보고했다. 사랑이도 증조할머니 정신을 이어받을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형수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형수님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네요. 응, 영원히. 박미란 정신은 전 인류의 기본 정신이 됐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용서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가치관이 됐다. 학교에서도 박미란 정신을 가르쳤다. 여러분, 박미란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나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분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요. 네. 전 세계 아이들이 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모두 착한 사람이 되었다. 형수가 뿌린 작은 선행의 씨앗이 이제는 전 인류를 바꿔놓았다. 하늘에서 우리는 만족스럽게 지켜봤다. 형수님, 우리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20년 전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신기해. 인생이란 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네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거.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형수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선행의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용서의 힘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한 한 사람. 그 한 번의 선택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박미란의 기적을 함께 느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선한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